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요즘 부동산 정책이 계속 많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일단 취득세가 8%, 12% 일단 늘어났고요. 그리고 분양권에 대해서,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해서 이게 주택수 포함되냐 안 되냐,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이 좀 혼돈이 오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그런 시간을 한번 잡았습니다. 내가 만약 분양권을 가지고 있을 때,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하나를 사던가 하나를 매도할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혹시 만약 혼돈이 오신다고 하면은 캡처를 해서 한번 두세 번 정도 인지를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은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분양권입니다. 분양권하고 입주권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아파트 분양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분양권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청약시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대출도 포함이 됩니다. 그건 이제 뭐 입주권도 똑같고요.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은 포함이 되지 않죠. 왜냐면 지금 바로 등기가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나 종부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부분에 좀 여기서 좀 두 갈래가 입주권이 좀 갈리는데, 양도세 비과세는 2021년 1월 1일부터 양도한 부분부터 분양권일 때는 분양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일시적 1가구 2주택일 때는 당연히 비과세가 되죠. 이건 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뭐 요런 거에 대해서 막 이상한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건 잘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씀이고,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시적 1가구 2주택 분양권을 가지고 있을 때 나중에 등기가 나고 만약 그 집에 들어갈 때 비규제적이면 3년, 규제적이면 1년, 만약 대출을 받게 되면 반년 안에, 그것도 규제지역에서요. 그런 부분만 인지하고 계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양도세 중과세 부분도 2021년 1일 1일부터 양도세를 하지만 다주택자는 6월 1일까지 유예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권 같은 건 이제 2개 가지고 1개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년 6월 1일 전까지는 팔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분양권도 세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게 그전에는 1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기본 세율이었는데 작년 12월 16일 대책이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책으로 완전히 올라갔죠. 1년 미만 70%, 그 다음부터는 60%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심스럽게 다가가셔야 됩니다. 입주권도 똑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 이제 양도세 비과세는 조금 틀리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비과세 조건은 1가구 1주권 조건 내에 양도한 경우, 우리가 나중에 입주하게 되면 그 조건 내에 양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 같은 경우는 만약에 멸실이 됐어요. 멸실이. 살고 있는데 멸실이 되면 이사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재건축 한다는데. 그럼 다른 주택을 샀어요. 그리고 나서 이 재건축한 아파트가 이제 준공이 나서 입주하게 되면은 들어간 상태에서 3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고요. 양도세 중과할 때는 포함이 되지만 단 입주권을 우선 먼저 팔게 되면 일반 과세를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속주택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부분은 기본적인 거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요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청약을 하게 되면은 3개월 내 처분을 해야 되고요. 대출은 2년 내 처분 조건입니다. 요 부분만 좀 알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임대주택 지금 이제 민간임대특별법 해가지고 지금 계속 개정이 되고, 이제 4년이나 8년 전에 자동적으로 없어지고, 그다음부터 10년밖에 안 됩니다. 아파트는 안 되고요. 그 외의 주택들은 되는데,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니까,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규제지역에서 취득했냐, 그 후에 취득했냐 해서 완전히 틀립니다. 청약시는 당연히 포함되죠. 주택이니까. 대출은 그 전에 건 포함이 안 되는데 2018년 9월 13일 이후에 취득하게 되면 대출에 포함돼서 대출의 규제를 받습니다. 취득세는 당연히 포함되죠. 종부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데 2018년 9월 13일 이후에 취득한 거는 종부세에 포함이 돼요. 혜택을 안 줍니다. 세금 혜택을. 다만 비규제 지역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포함시켜주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비과세 부분은 이렇게 평생 한번 해줍니다. 근데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거는 동임대주택을 매도할 때는 일반 과세인데
이후에 취득한 거는 그냥 과세입니다. 자, 이후로 볼게요. 틀려지는 게 대출 부분이 틀려졌고요. 여기 단 규제지역, 비규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내용과 양도세 중과할 때는 무조건 포함이 됩니다. 언제? 2018년 9월 13일 이후에 취득해서 임대주택을 할 때. 이런 부분 제가 그 전에 옛날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헷갈려서 팔 때 잘못 알고 팔다가 양도세 중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분이 좀 불안하다 보면은 꼭 전문가, 세무사분하고 상담하시고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법이 개정 중에서 좀 헷갈린 부분이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것도 포함되지는 않죠. 청약시에도 포함이 안 되고, 대출할 때도 포함이 안 되고, 취득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개정에 똑같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 문답에. 다만, 종부세, 양도세, 비과세, 중과세 다 포함됩니다. 이 부분만 딱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왔던 게 뭐냐? 7월 10일 이후에 취득한 거는 무조건 다 주택세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 이게 팔 때 언제냐? 우리가 이제 그 분양권을, 그러니까 그 분양하는 걸 사던가 그냥 등기 치고 지금 세입자가 들어가 살고 있는 거 있습니다. 이거 살 때는 그냥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다가가셔야 돼요. 다만 분양권은 이걸 상가로 쓸지 주거용 쓸지 모르기 때문에 취득세 포함도 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주택으로 되냐 안 된다는 거는 분양권이 아니라 틀리고, 그리고 7월 10일 이후에 아니라도 또 틀립니다. 그냥 딱 기준은 7월 10일 이전에 내가 만약 그걸 샀다. 그러면은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언제? 그때까지. 그 임대 기간까지는 봐주겠다는 내용입니다. 4년, 거의 대부분 4년짜리 하신 분도 있고 8년짜리 하신 분도 있어요. 그때까지 유예기간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하시게 되면은 주거용 오피스텔 그 미등록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조금 아직도 좀 헷갈린 부분이 있다, 좀 모르는 부분 케이스가 있다고 하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도 제가 만약 저도 헷갈리다고 하면은 제 담당 세무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최대한 답을 받아서 저기 댓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렸던 부분 혹시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돈 안 듭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